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채널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널 운영을 잘 못했던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책을 읽고 리뷰를 하는 채널인데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능력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도서 관련해서 팟캐스트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평론가 분들이라던가 작가분들이라던가 그 문학계 종사자분들이 나오셔서 작품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심도 있는 그런 분석과 평가 이런 걸 해주시는데 그냥 독자인 제가 책을 읽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어차피 그분들처럼 심도 있는 얘기는 못 하겠죠. 통찰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도 그냥 독자였고 지금도 그냥 독자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독자는 어떤 책을 이렇게 읽었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정도. 그래서 들으시는 분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어떻게 할까, 다시 시작을 할까, 하지 말까, 책에 관한 좋은 얘기를 들으려면 그런 팟캐스트 들으면 되지. 굳이 이런 독자 채널, 독자가 그냥 리뷰하는 채널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질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물론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책을 여전히 많이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써서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너무 이렇게 글을 쭉 길게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간단하게 그냥 말로 리뷰를 해서 이렇게 이 채널에 올리면 저한테도 기록이 되고 또 들으시는 분은 어떤 책을 읽기 전에 아니면 읽은 후에 참고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려 주셨던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꾸준히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거나 이렇게 방치하는 일 없이 꾸준히 이제 운영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려고 들고 온 책은요. 제목이 다윈 영의 악의 기원입니다. 제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책의 제목 처음 들었을 때 작가가 다윈 영이고 책의 제목이 악의 기원, 그래서 이게 외국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가는 박지리라는 한국 소설가고요. 제목이 다윈 영의 악의 기원입니다. 제목이 길죠. 근데 다윈이라는 말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는 뭐뭐의 무슨 기원, 이게 너무나 이 기시감이 있잖아요. 이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의 다윈도 그 찰스 다윈과 영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작가가 일부러 의도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름이 다윈 영인데 이 다윈 영이라는 소년의 이름을 이제 지을 때 태어났을 때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찰스 다윈의 다윈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이제 책 내용 중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뭔가의 기원이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작가가 의도한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제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지금 굉장히 두꺼워요. 850 몇 페이지인데요. 다윈 영의 악의 기원 이런 제목을 치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책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예전에 나왔던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까만색 표지의 책은 두껍고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지에 까만색 표지 위에 이제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있는데, 후드를 뒤집어 쓰고, 이게 뒤집어 썼다는 게 말이나 그냥 후드를 써서 눈이나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후드 집업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두꺼워서 좀 읽기에 좀 선뜻 손이 안 간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손이 가도 된다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이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계절 출판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 도서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 박지리라는 작가는 애초에 청소년 도서로 이제 청소년 책으로 이제 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다고 하니까 이 책도 청소년 책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두껍고 또 성인이 읽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청소년이 읽기에도 또 당연히 괜찮죠. 이제 그 증거는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는 이제 청소년이 하나, 이제 고등학생이 하나 있고, 초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초등학생이 읽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지난주인가 약 읽을 책이 없다고 해서, 6학년쯤 되면 어떠냐면은 아동 도서를 읽기에는 너무 컸어요. 애가 좀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어떤 제 의식 세계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동 도서를 읽으면 한 30분, 1시간 만에 그냥 다 읽어버리고 툭 던져버려요. 그래서 좀 더 두껍고 또 내용이 좀 더 나이에 걸맞는 책을 찾다 보니까 그런 책이 잘 없어요. 근데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그런 책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청소년 분들이 계시면 사계절 출판사를 검색을 하셔서 책을 한번 쫙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학년짜리한테 너 그러면 이 두꺼운 거 너 책 자꾸 빨리 읽으니까 이 두꺼운 걸 좀 며칠 좀 읽어라.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800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인가 4일인가 뭐 그 정도 만에 다 읽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의심을 했죠. 너 내용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막 넘긴 거 아니야? 근데 내용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독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짧고 간결하면서 어떤 내용 읽으면서 그 머릿속에 이렇게 내용이 팍팍 들어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왜 읽다 보면 내가 뭘 읽었지? 하고 다시 첫 문장을 돌아가서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문단의 첫 문장.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 손에 잡으면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해 이런 생각 들지 않고 쭉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표지의 얘기로 돌아가면, 표지에 그냥 내용을 모르고 표지만 봐서는 이 사람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뭐 그런 거 알 수 없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읽고 나서 표지를 보면 이 표지가 책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후드를 입고 있다는 거, 후드를 또 머리에 이렇게 딱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후드를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이제 누구인가 하는 거. 이 소년은 지금 제목에 나오는 다윈 영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만 말씀드릴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책이 구현해내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청소년 책이면서, 청소년 책이니까 어떤 성장의 과정을 담고 있겠죠. 이제 악의 기원을 이제 파헤쳐 간다는 거, 악의 기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당연히 이제 소년에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F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작가가 구현해낸 세계관일 텐데, 어떤 세계냐 하면은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1지구에서 9지구까지 사는 사람들이 계층이 나눠져 있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어떤 뭐 가상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느낌이 드냐면, 저 헝거게임이라는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헝거게임을 책은 안 읽었던 것 같고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1편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어떤 계층에 따라서 뭐 구역이 사는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지구라고 부르거든요. 이 책에서는 1지구에서 9지구까지. 그래서 계층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역이 나눠져 있고, 또 그렇게 나눠져 있는 책은 제가 또 다른 걸 뭘 읽었었냐면은 그 다이버전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도 청소년 책이면서 어떤 모험이고 뭐 SF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도 뭐 그 유전적인 뭐 이유라던가 그 사람의 뭐 성향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사는 구역이. 그래서 그 구역에 따라서 뭐 하는 일도 다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SF에서 이제 나타내는 이런 지역 분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막 이게 뭐 민주주의, 뭐 민주사회라서 뭐 많이는 다 평등하고 뭐 동등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빈부의 격차라든지 뭐 금수저은수저 하는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계층을 이제 이런 책에서는 아예 그걸 끄집어내서 사회 시스템으로 탁 못 박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1부터 9까지 지역이 나눠져 있고, 이 다윈 영이 살고 있는 세계는 1지구입니다. 그래서 1지구는 이 가상의 국가, 이 가상의 나라를, 이 시스템을 유지시켜 가고 이 나라를 뭐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들, 최상위 계층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1지구는. 그래서 1지구부터 2지구, 3지구, 뭐 4지구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 이제 뭐 경제적 수준이라던가 교육 수준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지구에 가게 되면 뭐 거의 뭐 이 책의 표현으로는 이제 멸종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후드 집업, 이 후드를 입는다라는 행위는 이 반항, 폭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세계에서 아주 예전 역사에 9지구에서 일으킨 폭동이 점점점 8지구, 7지구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1지구로 가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물론 진압이 되었고, 뭐 1지구로 진출하기도 전에 이제 진압이 되었고, 그 낮은 지구 사람들이 일으켰던 폭동이 이제 12월의 폭동이라는 이제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곳 사람들은 이제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제 지구별로 이제 단절되는 이 시스템은 공고히 유지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져.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지구 사람들은 뭐 당연히 지배계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제 뭐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흔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압되어야 될 대상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스템은 더 공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주인공인 다윈 영은 현재 16세고요. 프라임 스쿨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프라임 스쿨은 어떤 곳인가 하면 1지구 안에 있는 학교고, 1지구민 중에서도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뭐 신분 면에서나 그 아이의 뛰어난 지적 능력 면에서나 최상위 엘리트인 걸로 검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윈 영은 지금 그 학교에 올해 처음 입학한 신입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다윈 영에게는 니스 영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현재 문교부 차관, 문교부 차관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요. 아주 뭐 성품이 좋고 뭐 그런 걸로 유명한 그 사회에서 굉장한 유명 인사인 거죠. 그래서 이 니스 영은 아들이 자기는 프라임스쿨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인 다윈이 프라임스쿨에 다니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니스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윈에게는 할아버지죠. 영 가문의 이제 최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 할아버지 러너 영이 나옵니다. 이 러너 영이라는 사람도 또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는 아들 니스와 그다음에 프라임스쿨에 들어간 다윈 손자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은퇴한 이 러너 영은 아내는 없고 혼자 살고 있고 집안일을 봐주는 뭐 아주머니가 계시고 그런 저택에 머물면서 이 다윈과 니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구나. 그 다윈이 프라임스쿨에 들어갔기 때문에 프라임스쿨에서는 이제 외출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때 아버지와 다윈이 같이 이제 이 할아버지 집을 방문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 러너 영은 그날을 항상 너무나 만반의 준비를 바베큐 파티, 온 동네 바베큐 파티 잔치를 할 만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윈이 보기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늘 뭔가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틱틱거리고 퉁명스럽고 할아버지는 뭐 니스야 뭐 이렇게 뭐 어쩌면 어쩌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항상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뭔가가 불만이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 사람, 이 영 가문의 이 3대에 걸친 이 세 사람의 관계이고 다윈과 니스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다윈은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를 자기 역시 너무나 존경하고 있고 다윈에게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니스가 세상이 전부죠.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우러러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책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다윈과 니스가 누군가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걸로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추도식은 그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이제 기리는 어떤 행사잖아요. 누구의 추도식이냐 하면 제이 헌터라는 사람의 추도식입니다. 근데 이 제이 헌터는 누군가 하면 아버지인 니스가 어렸을 때 아주 둘도 없이 아주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제이 헌터는 16세, 지금의 다윈 나이죠. 16세 어느 날에 집에 자기 방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언론에서는 구지구에서 넘어온 아주 질 나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 구지구에서 넘어온 후드를 뒤집어 쓰고 일지구를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던 그 후디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드를 쓴 사람이겠죠. 후디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그렇게 난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이는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제이가 죽은 게 16세 때고 니스가 지금 당연히 어른이고 니스의 아들인 다윈이 16세니까 16세 소년일 때 죽은 사람의 추도식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추도식을 늘 주최하는 물론 가족은 아니고 친구지만 가족은 따로 있죠. 제이한테는 동생도 있고 아직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추도식을 항상 주도를 해오고 있는 건 친구였던 니스 영이에요. 그래서 이 어릴 적 친구를 지금까지도 추모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죠. 니스 영은 정말 저런 성품이 저런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윈과 니스가 함께 제2의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윈은 이 추도식에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뭐 그만이잖아요. 아빠의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빠 어린 시절 친구니까. 그런데 이 추도식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이 헌터에게는 동생 조이 헌터가 있는데 이 조이 헌터에게는 딸이 있어요. 자, 그 프라임 스쿨이 남학생만 가는 학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학생만 또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프리메라라는 학교인데 그 여학교에 다니고 있는 루미 헌터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다윈이 이 루미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미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루미 그 추도식이 어디서 열리느냐 하면은 그 제이 헌터네 집, 그러니까 부모님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그리고 본인이 살해당했던 방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 집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다윈이 이제 루미를 만나요.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그 제이 헌터, 죽은 제이 헌터의 방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루미는 어떤 캐릭터냐 하면은 아버지 조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 루미는 자기가 아버지를 닮지 않고 돌아가신, 자기도 물론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너무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제이 삼촌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좀 특이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아빠랑 너무 맞지 않으니까.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급 공무원직에 너무나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루미는 좀 야망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이 헌터, 제이 삼촌이 어렸을 때 그렇게 똑똑했다던데, 영리했다던데, 막 그런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듣고,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제이 삼촌을 닮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이의 죽음에 뭔가 의문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제이의 방에는 제이 아버지가 원래 사진 작가였거든요. 이제 아버지에게서 선물로 받은 사진첩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사진 작가인 아버지가 찍어준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루미는 그 사진첩을 보다가 몇 장의 사진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그 구지구에서 넘어온 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사진 때문에 어떤 특정한 특별한 이유로 해서 제이를 죽인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만의 의심으로 간직하고 있지만, 다윈을 만나게 되면서 다윈과 함께 제이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윈에게는 프라임스쿨에서 만난 레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레오라는 친구는 이름은 레오 마샬이고요. 아버지 버즈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버즈 또한 어렸을 적에 다윈의 아버지 니스 영과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제이 헌터, 버즈 마샬, 니스 영 이렇게 어렸을 적에 친구였고, 지금 이제 아들에게는 다윈 영, 레오 마샬, 루미 헌터 이렇게가 친구예요. 자, 근데 이 레오 마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윈은 이 레오에게 너무나 큰 호감을 느끼는데, 다윈은 좀 곱게 자란 아이예요. 뭐 니스 영과 러너 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곱게 자란 아이기 때문에 이 레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접할 때마다 너무 새롭다, 이렇게 좀 놀라게 돼요. 레오는 어떤 아이냐 하면 이 1지구부터 9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이 시스템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상 프라임스쿨 그 교수들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교수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계의 이런 룰은 1지구가 정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윈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윗세대가 가르쳐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레오는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언젠가는 이 프라임 스쿨을 그냥 때려치우고 나갈 거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처럼 뭐 다큐멘터리를 찍는 작가가 될 거다. 구직으로 가서 뭘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윈은
제이의 죽음에 의구심을 갖는, 의문을 갖고 뭐 죽음을 파헤치려고 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이 루미 헌터와 또 이 사회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레오 마샬이라는 두 친구를 만나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윈은 이 레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도 어떤 사회적인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미가 다윈을 데리고 구직으로 한번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두 아이는 이때까지 말만 들었지 구직으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1지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구직구에 가서 그 참상을 보게 돼요. 1지구에서 9지구까지 점점 이렇게 그 빈부차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이렇게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직으로 막상 가봤더니 자기들이 교육받은 대로는 뭐냐면 구직구 사람들을 항상 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뭐 폭력적이고 뭐 배움이 모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구직으로 가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멸종되고 있다라고 해요. 너무나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의 끝장,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 이미 인구가 뭐 확 줄었어요. 그 지하철, 전철을 타고 가는데 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건물 안에서 이렇게 다 누워 있고 그래서 다른 지구 뭐 2지구, 3지구 사람들이 구호 물자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뭐 내일 지금 당장이라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1지구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1지구 사람들은 그걸 이제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윈은 루미와 함께 9지구까지 갔다가 그런 참상을 보고 돌아와요. 그래서 레오가 하는 말이 맞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다가 아닐 수 있구나. 이런 시스템은 달라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윈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그냥 뭐 기성세대의 말을 잘 듣고 착하고 뭐 순수하고 그런 아이였다가 이제 점점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쯤에 가면 아주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와요. 이 루미와 함께 제이 삼촌, 제이 헌터의 죽음을 이제 파헤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냥 루미가 우리 같이 뭐 이렇게 하지 않을래? 나랑 만나서 뭐뭐 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루미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했던 거지만 자기도 점점 제이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가 가지고 있던 그 사진이 단서가 되는데요. 그 사진은 심지어는 뭐 그냥 사진 몇 장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박물관에서 구축해 놓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역사적인 이제 역사적인 기록물, 그러니까 뭐 12월에 폭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폭동에 대한 기록을 남긴 그런 사진들에서도 몇 장이 사라져 있는, 특정 사진만 몇 장이 사라져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접근해서 특정 사진을 없앨 수 있는 거는 구지구에서 아무 힘도 없는 구지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지구에 살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 이제 생각하고 뭐 예전에 제이 헌터의 친구였던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지금 현재 뭐 판사가 됐다거나 하여튼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범인을 밝히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니스 영 아빠와 뭔가 이렇게 어떤 문제로 다투고 아빠가 술을 마시고 이제 서재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돼요, 다윈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는데 16세 때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제이 헌터를 죽인 사람은 바로 아버지 니스 영이었던 거죠. 여기 들으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스포네 어떡하냐 막 욕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거 스포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이 책의 중간쯤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한참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안 드리면 다윈의 변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자, 니스라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윈도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갈등을 하겠죠. 이 순수 결정체인 다윈은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으로까지 증상이 나타나서 막 토하고 막 아프고 정말 난리가 나요. 근데 뭐 아버지 달려와서 왜 이렇게 아프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막 아빠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아파요 이 애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진짜. 그럼 그 갈등은 뭘까요? 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죄죠. 이 죄를 덮어둔다는 것도 또한 범죄죠. 그래서 이 죄를 밝히고 아버지가 범죄자인 것을 밝혀야 하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죄를 숨겨줘야 하는가? 그럼 내 아버지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제목이 악의 기원이잖아요. 이게 제목이 스폰 것 같아요. 다윈이 점점 악의 기원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걸 알고 나서 뭐 마음적으로는 멀어지지만 하지만 이해해 가는 측면도 있어요. 아버지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럴 만한 이유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라는 건 없죠. 없지만, 자, 이 사람에게도 뭔가 변명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게 뭘까? 자, 그게 러너형한테 또 다른 아버지, 니스형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니스형과 러너형의 관계가 굉장히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니스형 또한 지금 다윈이 니스에게 갖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그때 16세 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니스가 절친했던 친구 제이를 죽여야 했던 이유는 바로 러너영 때문이었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3대에 걸친 이야기이고 다윈이 아버지를 이해해가는 과정.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인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성인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이 사회를 구분지어 놓은 이 공고한 악의 구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윈도 맨 마지막에 엄청난 죄를 하나 짓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어른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다윈영의 악의 기원입니다. 자, 저희 6학년짜리 아이가 이거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읽고 어떻게 다윈 정말 순수 그 자체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그 자체였던 사람. 그건 다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겠죠.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그렇겠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점점 생각이 바뀌고 어른의 것을 배우면서 그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전에는 옳지 않다고 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번복하게 되죠. 아니, 괜찮아. 이유가 있어. 이렇게. 살인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죠.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유가 있어.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그럴만하니까. 그럼 그럴만하다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그건 어떤 변명이 그럴만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궁금해지신 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른이 읽기에도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다윈영의 악의 기원이 올해 초였나 뭐 작년이었나 이 뮤지컬로 무대에서 초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뮤지컬로 또 재연이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뮤지컬을 볼 기회는 별로 없고요.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뮤지컬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이제 그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관심이 가신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